안녕하세요.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디테일스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탄소 배출권 섹터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 섹터 내의 종목을 선정해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 길어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세아제 강때를 고려해보면 섹터 분석 내용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스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같은 섹터 내 여러 종목을 다룰 때 두 번 내용을 다룰 필요도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섹터 분석을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 시장 흐름을 알고 주도주 탐색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전체 시장 흐름에 대한 영상을 올린 후 세부 섹터 영상을 하나씩 공략하려고 했는데 근래 친환경 섹터가 심상치 않아 일단 먼저 분석합니다. 요새 대세는 ESG란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 미국도 한국도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섹터가 ESG라는 거대한 상승 파도를 탔는데요. 근래에는 기후변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폭염뿐 아니라 호주나 미국에서 발생한 거대한 산불,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한 공포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글로벌 펀드도 이처럼 ESG, 특히 환경에 중점을 줘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주식의 형태로 되어 있고 채권 등 다른 시장도 점차 성장 중입니다. 앞으로는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성장할 시장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친환경이 대세 주도주로 지속될 것임은 분명한데 근래 더 주목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에 발표한 그린 뉴딜 2.0 추진 계획을 살펴볼까요?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 과제로는 온실가스 측정 평가, 배출권 거래, 순환경제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기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분야와 인프라 모빌리티에 집중되었던 포트폴리오에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예산을 보면 약 5조 원 수준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편은 아니긴 합니다. 결국은 탄소 배출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배출량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탄소 배출권을 더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다른 항목도 요목조목 뜯어보면 결국은 탄소 배출 저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녹색 인프라도 각 건물의 탄소 중립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녹색 생태계도 탄소 흡수원을 늘리려는 노력인 걸 감안하면요. 작년에 관심이 집중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의 경우 2025년까지 예산이 무려 30조에 이릅니다. 아마 전기, 수소차나 친환경 선박 등 고용 창출과 관련된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해상풍력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항목을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인 CCUS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신설했네요. 이처럼 그린 뉴딜의 흐름에서 볼 때 친환경 섹터의 하나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는 자명해 보입니다. 일단 친환경 섹터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LNG선과 같이 작년부터 실제 주도주가 되어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섹터는 그린 모빌리티에 해당할 거고요. CS윈드를 필두로 하여 두산 퓨어셀, 한화솔루션 등의 기업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 미국의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란 종목이 있었지만 공매도 리포트와 오버행 이슈로 엄청난 하락 후 바닥을 기고 있고요. 국내에는 CJ제일제당이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탄소 배출권 섹터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이란 것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와 같은 표를 볼 수 있는데요. A와 B라는 두 기업이 있을 때 각 기업들은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허용량이 주어지고 실제 그 허용량을 초과해 탄소를 배출할 경우 허용량보다 적게 탄소 배출한 기업에게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겁니다. 이를 통해 두 기업 모두 배출 허용량 미만의 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탄소 배출권에는 세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각 기업의 유료 무료로 할당되는 배출권인 KAU, 외부 사업 인증 실적에서 전환된 KCU,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제거해 정부 인증을 받는 KOC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부분 KAU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KAU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KAU 19,
KAU20처럼 뒤에 숫자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각 연도별 배출권을 의미합니다. 이 배출권은 다음 해로 이연도되고 미리 차입하여 미래에 상환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근래 가격 동향을 보시면 작년 상반기를 피크로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어진 탄소 배출량을 넘어선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기 위한 수요가 발생해야 가격이 올라갈 텐데 작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전파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 중단의 여파가 발생했으니까요. 하락 추세에서도 두 번의 반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작년 말쯤에 급격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시점입니다. 앞의 시점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 미 정부가 친환경으로 방향을 트기로 결정했던 시점입니다. 지금의 상승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일단 중요한 팩트 중 하나는 7월부터 적극적인 온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3기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은 운영 방법과 할당해서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은 아직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3자 거래 참여가 가능해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는 투기성 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상 할당 비율이 확대되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전체 배출권의 3%만이 유상이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할당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잉 공급이 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제3기에는 이 유상 비율이 10%까지 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에 더 큰 파급력을 나타낸 건 EU의 탄소 국경세 도입일 것입니다. 예전 철강 섹터를 설명드릴 때 언급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는 EU의 권역 외의 제품을 수입할 때 그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발생량을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기반으로 한 탄소 가격의 연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EU 내 기업들은 이미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역외의 다른 기업, 한중일이나 미국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생산 판매를 하여 EU 내 기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EU에서 발표하기를 자국의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서 EU와 비슷하게 탄소 가격을 적용 중인 국가는 탄소 국경세에서 제외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EU는 무상 할당 배출권이 배출량의 50% 이하로 상당히 앞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에서의 탄소 가격이 비슷하게 키맞춤하기 위해선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선물 동향을 보면 벌써 50달러를 돌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글로벌 탄소 배출권 거래의 90%가 유럽임을 감안하면 이 가격이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에 종속적일 거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가격이 2만원대임에 반해 거의 3배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당장 국가 간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될 가능성은 적지만 적어도 탄소 국경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섹터 종목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대장주격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에코프로 HN을 필두로 맥메가스를 본업으로 하는 후성, 질산을 생산하는 휴캠스, 칼륨 기반의 화학 제품 제조 판매하는 유니드, 바이오 연료 기반 발전 사업을 하는 SGC 에너지, CCU 기술과 관련된 그린 케미컬이나 KC코트렐, 각종 조림 산업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배출권으로 마진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한솔홈데코, 에코바이오를 들 수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대부분 본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거나 배출권 자체를 거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많아 지수를 끌어올릴 만큼 거대한 기업은 없어 보이는군요. 매출도 작은 편이라 얼마나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지가 물음표가 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섹터가 상승 주도주가 되는 게 불가능할까요? 근래 메타버스 섹터를 통해 단순히 수급만으로 얼마나 많은 종목이 급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워낙에 시장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섹터에 큰 관심이 중점적으로 발생할수록 급등폭이 커지는 부분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탄소 배출권의 경우 그 가격 상승이 바로 실적 개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테이퍼링 이후 실적 기반의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 흐름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섹터 동향을 한번 리뷰해보면요. 그 상승의 시작은 메타버스의 대장격인 로블록스가 미 증시에 상장되면서부터였습니다. 로블록스 상장 후 눌림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의 첫 번째 피크 이후 국내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 네이버, 자이언트 스텝의 피크가 나타났는데요. 하이브와 네이버는 다른 테마로도 엮여있는 편이라 완전한 메타버스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각각 BTS의 온라인 공연이나 제페토가 부각되면서 메타버스 관련으로 묶였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상장 때부터 많은 기관들이 메타버스로 다뤄 상장 후 빠르게 피크가 나온 편이고요. 하이브와 네이버, 자이언트 스텝이 비슷한 시기 피크아웃을 하면서 후방 산업들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덱스터, 알체라, 위즈윅 스튜디오, 바이브 컴퍼니 모두 급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약 한 달에 걸친 상승 랠리 후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상승 랠리는 미국의 국제금리가 떨어져 성장주로 관심이 다시 돌아간 부분도 있고 자세한 상황을 분석하면 끝도 없긴 합니다. 대체로 이런 흐름이라고 봤을 때 대장주가 큰 상승 흐름을 나타냈을 때 많은 수급이 집중된다면 그 후방 산업, 동일 섹터 종목에도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가 첫 피크 나오기 전에 일일 최대 거래 금액이 5천억가량, 네이버의 경우는 1조 1천억,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에는 2,500억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배출권 대장주인 에코프로 H에는 4,100억가량이죠. 네이버가 여러 사업에 의한 확장성을 주목받아 수급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메타버스 대비해서도 탄소 배출권 섹터의 거래 금액은 상당히 집중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처럼 주도주 영역이 될 수 있다면 중소형주가 큰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블록스부터 하이브까지 20에서 30%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면 자이언트 스텝이야 시가총액 수천억 종목들은 최소 50%에서 2배까지도 상승을 했으니까요. 현재 탄소 배출권은 섹터가 더 작기 때문에 대장주인 에코프로 H는 이미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단 하나의 에포트로 인해 유니드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소형 종목에는 아예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비교적 큰 종목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이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 그 투자 자금이 다른 동일 섹터 종목에 집중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섹터 내 종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과 남은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여 영업마진을 늘리는 스타일입니다. 전자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후자는 당장 다음이나 그 다음 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죠. 각 종목들을 나눈다면 이와 같습니다. 주로 상승한 종목들은 포집 기술과 관련된 종목임을 알 수 있고 탄소 배출권 매매를 하는 기업은 아직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네요. 다만 이 표는 짧은 기간 동안 인터넷 서칭을 한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 투자할 종목을 고르실 땐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장주의 저점을 기준으로 아웃퍼폼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는 확실히 상승했고 이를 따라가는 종목인 유니드, 후성, 휴캠스가 비교적 아웃퍼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종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장주 에코프로 HN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섹터 전반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변동입니다. 수급이 집중되려면 일단 보고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3월 이후 단 2개 리포트뿐이었습니다. 아마 유니드의 예와 같이 관련 레포트가 많을수록 급등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NR 레포트라도 상관없으니 매일 레포트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니드의 경우 워낙 레포트 내용이 좋긴 했는데 사실 당장 실적에 엄청나게 큰 개선이 있진 않을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대기 중인 수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레포트 동향뿐 아니라 하반기까지 탄소 배출권 타임라인도 확인을 하세요. 탄소 국경세 도입 이후로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를 발의했는데 이게 통과할 날짜도 검토해 보는 게 좋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3기는 7월에 시작했으므로 아마 지속적인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이 있을 테니 그 가격 동향도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1월에 있을 기후변화 총회와 IPCC 기후변화 동향보고서의 발행입니다. 아마 탄소 국경세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아마 탄소 배출권 섹터와 ESG 종목들의 재료 소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각 종목을 보면 일단 시가총액이 낮고 실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 그리고 이미 급등한 종목을 빼면 매력적인 종목이 3개 남습니다. 휴캠스, SGC 에너지, 그린케미컬인데요. 휴캠스는 차트상 가장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가장 매물대가 많은 영역을 거래량을 동반해 뚫었다가 이를 지지라인으로 다시 상승 기세를 타고 있으며 이를 뚫어내고 나면 전고점 영역은 30% 상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적인 변동의 방향은 야금야금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타고 올라가는 거겠네요. 최근 외국인이 100억가량의 큰 순매수가 들어온 후 이탈 없이 기다리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SGC 에너지는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뚫어내면 다음 고점은 12% 정도 상방에 위치해 있는데 과거 지금 가격의 2배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매동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의 매수세가 엄청난 종목입니다. 제가 다음에 다룰 종목이 이 종목인데 그동안 큰 상승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린케미컬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작년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 시에 함께 급등한 것을 보면 테마성은 확실한 것 같네요. 일단 잘 모르는 종목이라 펀더멘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시총 3천억 이하 종목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월에 사모펀드 100억가량 들어온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섹터 소개를 위한 영상이라 종목에 대해선 더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해당 종목들 중 골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